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훌륭한 노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는 달리 유독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나 얼굴의 생김새가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있다 보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귀티나고 멋있어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아하고 귀티가 흐르게 만들까요? 오늘은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것입니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투는 마음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언어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식당, 카페에 종업원 등 나보다 나이가 어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식 같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몰상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고급스럽다는 것을 실질적인 정의는 수준이 높고 뛰어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좋은 서비스는 품질 또는 기술력이 높은 물건을 보면 고급스럽다고 느끼게 되고 그 심리적 작용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것인 걸 말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이 생각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배려심과 이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기보다 내가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과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고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한하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무한하게 만드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유달리 명품이나 거칠에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치장된 겉모습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는 물건을 앞세우고 지나치게 드러내고 과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반면 굳이 무리해서 과시하지 않아도 귀티 있어 보이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축복할 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원리를 알고 있고 거칠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남다른 품격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차분한 것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 말투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적절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고
온화한 이미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이 차분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크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 많은 것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사람의 감정 상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얕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사람이 풍기는 느낌입니다. 말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고급스러우면서도 귀티가 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나이 들수록 빛이 나는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100% 만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했었어도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 후회가 남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금 후회하는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7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절반이 빈곤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시기에 적절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 양육,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과 같이 당장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시간을 보낸 뒤 자녀가 늙은 나를 부양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모르기에 스스로도 미래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고정적으로 저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저축과 비슷한 개념이기에 이런 방법들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 빈곤하지 않게 살기 위해 적절한 저축 및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실패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등 나와 대화를 나눠왔던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심지어 절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퉜다면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고민을 한다면 마음과
정신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로 다가와 나만 괴로워지는 법입니다. 정말 안 볼 사람이면 관계를 끊고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만일 계속 볼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현재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편하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친밀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식한테 살갑게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를 하나 잃는 셈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내가 가장 오래 볼 사람은 나의 자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그동안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셨더라도 조금씩 노력해서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자녀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내 평생을 함께 할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자신의 몸과 건강을 포기해 가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 수천만 자산을 가지게 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일단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지금 무언가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를 하시고 계시면 음주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수면 습관이 좋지 못해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체중 증가, 기억력 감퇴,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한 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며 예방적 건강 관리를 하면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그때 했어야 했는데 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하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셨겠지만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든다며 사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여행지를 여행하게 되면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생기게 됩니다. 늘 똑같은 일상만 살다가 나이가 들면 추억할 만한 것이 없고 말할 게 없어집니다. 걷는 게 편할 때 많은 것을 보고 느끼시고 기억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도전해 보세요.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급드린 네 가지는 이미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사람은 개개인이 다르기에 각각 후회하게 되는 것도 다를 텐데요. 위의 네 가지 이외에도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할 것 같은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 일을 지금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셔서 후회를 줄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잘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오래 접하면서 숙련이 되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자주 접하고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것도 숙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나 홀로 잘 지내는 체질이신가요? 혼자서 취미도 즐기고 운동도 하시며 맛있는 식사도 잘 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신 사회로 가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 해체나 혼인 해체 등의 흐름은 대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미혼, 이혼으로 인하여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세대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50대 이상은 젊은 세대처럼 혼자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 홀로 삶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 살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기약은 없지만 언젠가는 혼자에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혼자가 돼서 고독감, 고립감, 외로움, 두려움 등의 감정에 짓눌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노는 습관을 미리 확립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면 누구라도 붙들게 됩니다. 충분히 어른이면서도 혼자 있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자신을 신뢰하기 어려운 의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울형 독거의 시작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로 인한 자살 생각의 비율이 더 높은데요. 전체 노인의 33.1%가 우울 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중 43.7%가 독거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노인분들이 혼자 있으면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게 힘들다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도 좋지만 혼자여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점, 잘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내 대해 좋다고 말해주는 점들을 정리해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다 갑자기 외로워질 때를 대비해 나만의 공간에 잘 보관해 두세요. 그러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면 한 번씩 읽으시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한결 나아진 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 챙김 습관을 키워보세요. 책을 읽든 요리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데 에너지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아 항상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주변의 모든 혼란과 소음 속에서 평정을 찾고 중심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안정을 찾으세요. 자기 위안은 혼자 지내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게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자기 위안이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혼자여도 괜찮다고 되뇌시는 시간을 늘리시고요. 혼자 있을 때 종이에 내 감정을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 느낌들을 글로 표현하다 보면 그 감정을 가라앉혀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명상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명상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 수행을 하며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정을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해드린 이런 방법 외에도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자 잘 지내는 법을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행복하게 사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나와 잘 맞는다. 저 사람은 나와 좀 잘 통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와 잘 맞는 사람과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며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에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굳이 곁에 두고 오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하고 시간도 낭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불편하고 대화가 뚝뚝 끊기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아마 높은 확률로 나와 결이 맞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끼리 원활한 소통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예상했던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인사를 해줘야 서로 웃으며 다음 대화도 이어갈 수 있듯이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가 예상이 가능한 범주의 답변이나 반응을 내어주어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이 안 맞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다 보니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서로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이 어색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대화 사이에 공백이 길다는 것입니다. 대화 사이에 공백이 긴 이유는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음식에 집중을 한다거나 먼 곳을 응시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대화의 결이 맞는 사람은 오디오가 비지 않습니다. 간혹 성격 자체가 무뚝뚝하거나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에 공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들도 다 맞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이런 성격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침묵하는 모습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다음부터 자리를 피하게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간혹 꺼내는 이야기가 와 닿고
서로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면 설령 공백이 생기더라도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만약 대화의 공백이 있더라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관계는 지속해도 괜찮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어떤 주제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아무리 다양한 주제를 말해도 대화의 흐름이 뚝뚝 끊깁니다. 그리고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개개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배려도 해주기에 대화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서로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취향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삶의 행태나 생각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결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억지로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맞추려면 한쪽이 감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만 성격을 맞추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의 특징. 다섯 번째는 높은 확률로 서로 다음 약속을 잡지 않거나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해도 흥미가 생기지 않으니 구태여 약속을 잡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람마다 지금 만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결이 안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건 본능적으로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는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부지런히 일만 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가족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새 나에게 남은 건 자글자글한 주름과 삐걱거리는 노후화된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는 좀 쉬고 싶고 게으름도 피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던 사람은 갑자기 생활의 대부분을 쉬는 시간으로 바꾸면 심심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느낌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장기화되면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은 TV나 유튜브 영상 정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돈도 많이 들이지 않으며 하기 좋은 취미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예 활동입니다. 노인들의 취미 생활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공예 활동인데요. 공예 활동은 손목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창작하는 활동으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예 활동은 자수 바느질, 가죽공예, 목공예, 비즈공예 등으로 나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미적 감각을 증진시키고 마음의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수와 바느질은 손가락의 미세한 운동 능력을 촉진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도 좋습니다. 또한 관절염과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완성된 수제품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누면서 소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노년기에는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만큼 격한 운동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몸에 무리를 많이 주지 않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키는데요. 탁구는 실력과 나이에 따라 운동량을 가감할 수 있어서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테니스나 배드민턴보다 무리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탁구를 즐기시면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규칙도 간단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수영을 꼽는데요.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영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사고를 겪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기 좋은 운동입니다. 아직 운동 능력이 괜찮으시다 생각을 하시면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가벼운 러닝 같은 유산소 활동도 좋습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며 땀을 흘리게 되면 성취욕이나 몸에 활력이 생기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취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책에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뇌 기능을 키워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지혜를 줍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서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의 뇌도 마음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책 읽기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동네에는 도서관이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도 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추천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관련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계속 뇌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림은 운동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군만들 힘만 있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됩니다. 또한 노후의 시간이 많아지면 잡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림을 그리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우울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보통 1년 정도만 배워도 남에게 선물할 수준까지 실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물 가꾸기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신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예쁘게 키운 식물을 집 곳곳에 배치해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에도 좋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집에서 공간을 두고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은 참 많습니다. 바둑이나 당구, 홈트레이닝, 골프, 낚시, 명상과 요가, 여행, 요리, 꽃꽂이 사진과 서예 등 정말 다양합니다. 취미 활동은 두세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취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내가 사는 주거지 근처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노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심이 가지는 활동을 하나씩 참여하시며 맞는 취미를 찾으신다면 남은 여생 동안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